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0%대 성장을 공식화했습니다.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.8%로 낮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내렸습니다. 이창용 총재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악화됐다며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경제부 유주환 기자 나왔습니다. 유 기자, 먼저 이제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0%대 성장률인데 이 한국은행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? 네, 불과 석 달 전인 2월까지만 해도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.5%로 예상을 했었는데요. 네. 이 거의 절반 수준인 0.8%까지로 이 전망치를 낮췄습니다. 지난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.2% 역성장한 데 이어서 내수 회복 지연과 또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의 영향으로 2분기 경제도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입니다.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를 0.7%포인트나 내린 요인에 대해서 건설 경기와 민간 소비, 수출이 각각 하향 조정된 영향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이미 한은에 앞서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올해 0.8%의 경제 성장을 점쳤고요. 현대경제연구원은 0.7%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또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도 평균적으로 0.8%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던 터라 아주 크게 놀라운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대신 이로 인해 앞으로의 금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. 네. 참고로 최근 20여 년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아시아 외환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과 올해가 1% 미만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아주 드문 해로 기억될 전망입니다. 다만 총재 기자회견에서는 하반기 이후부터는 여러 요소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인식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몇 년간 부진을 겪어온 건설 경기에서 과잉 투자가 감소되면서 좀 해결 기미가 있을 것이라든지 또 내수가 1분기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란 내용들도 총재 발언에 포함됐습니다.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궁금한 건 인하 속도와 레벨입니다. 언제, 얼마나 더 낮아지는 겁니까? 네, 맞습니다. 오늘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함께 금통위원들은 향후 3개월 이후의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도 함께 공개했는데요. 6명 중 4명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고요. 나머지 2명은 현행 2.5%가 유지될 것으로 봤습니다. 자, 총재 역시 금리 인하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.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와 관련해 시장 참가자들은 한은이 8월 또 늦어도 4분기에는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일단 다음 주에 대선이 치러지면 바로 새 정권이 출범하는데요. 보통 2, 3개월간은 출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. 하반기 추가 추경 편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은이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본 이후에 8월쯤에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라는 게 그 근거입니다. 현재 2.5%로 내려간 기준금리를 추가로 만약 2번 낮추게 된다면 기준금리가 2.0%, 또 3번 낮추게 된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창용 총재 기자간담회 보면서 이제 우리 경제가 직면한 하나의 좀 딜레마가 눈에 띄었습니다.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건설 투자가 늘어야 성장이 올라가는데, 자, 그런데 부동산으로는 돈이 쏠리면 안 된다.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유 기자, 이창용 총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좀 큰 우려를 나타냈죠. 네, 맞습니다. 바로 자산 시장으로의 모니무브가 실물 경제 회복보다 더 앞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반영을 한 건데요. 네. 아시다시피 돈이란 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향하게 마련입니다. 또 새 정부 출범 분위기 등과 맞물린다면은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자, 말씀하신 대로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금리의 추가 인하가 자산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걱정된다라는 인식을 드러냈는데요.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금리 인하가 결국 자산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겠죠. 또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시면은 주식 시장이나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. 새 정부에서 각 자산 시장의 투자 환경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돈까지 풀리게 된다면은 좀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가 좀 가시화될 수 있겠습니다. 네. 또 부동산 시장 보시면은 금리에 아주 즉각 반응하는 그런 시장입니다. 이미 주택 거래 증가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서만 5조 원 가까이 늘어났고요.
보다 강화된 대출 규제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의 7월 실행을 앞두고서 다음 달까지도 대출이 계속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동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가장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환율입니다. 자, 이번 금리 인하로 한미 간 금리 차가 더 벌어졌는데 자, 이성용 총리는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했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환율 부분도 예의주시하셔야 되는데요.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미국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태도로 완전히 좀 돌아선 상황입니다. 미국의 기준금리는 작년 12월부터 4.50%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제 2.5%니까 2%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. 여기에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좀 원화 약세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네. 하지만은 한미 양국 사이에 지금 또 환율 협상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합니다. 미국이 원화 절상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. 다만 오늘 이창용 총재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는 현재 양국이 논의 중이지만 협상 내용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면서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.